안녕하세요. 회색 필름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영화는 Other Side of the Box입니다. 이 영상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고 이 영화를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스토리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벤과 레이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명은 부부처럼 보이는데요. 음식 준비를 하며 19금적인 농담을 하는데 7cm니 8cm니 이야기하는 게 참 아찔하네요.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야. 제가 생각할 때는 길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미국인들은 다 큰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닌가 보네요. 그러다 누군가가 집 문을 두드리게 되는데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면서 벤은 흠칫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주 집에 오는 손님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션입니다. 벤과 레이첼 모두 알고 있는 친구처럼 보여요. 문 앞에만 세워두기 애매하니까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션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션은 레이첼을 찾지만 레이첼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인지 벤은 레이첼이 집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벤도 션과 레이첼의 안 좋은 관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션은 눈치가 많이 없는 사람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이렇게나 없다고 하는데도 두리번거리면서 레이첼을 계속 찾습니다. 션은 벤에게 자신이 가져온 선물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열어보라고요. 벤은 지금 당장 선물을 열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닌 듯 션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션은 이미 선물을 열어보는 것에 정신이 팔린 것처럼 계속해서 벤에게 선물을 열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무슨 강박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쯤 되면 뭔가 이 선물과 션의 상태가 연관되면서 이 선물이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도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계속 열어보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진짜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계속해서 열어봐. 아니 선물부터 열어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션의 성화에 못 이겨 벤은 그 선물 상자의 포장을 뜯기 시작하는데요. 벤이 상자를 열려고 하는 그 순간 션은 불이 나게 도망칩니다. 진짜 꽁지 빠지게 도망쳐요. 도대체 무슨 선물이길래 저렇게 도망가나 하고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 속에는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공간을 잘라놓은 것처럼 말이죠. 벤은 이 어둠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 알아보려고 합니다. 레이첼과 함께 손정등도 비춰보고 연필도 떨어뜨려보고 손도 넣어보려고 하지만 레이첼이 그건 막아주네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어둠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는 같이 들어있던 션이 써놓은 카드를 읽어보는데요. 그 카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벤에게 지금부터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해서 미안하지만 나는 이 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했어.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 상자에서 절대로 눈을 떼선 안 돼. 네가 그 상자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면 그것은 움직이지 않을 거야. 레이첼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벤의 발밑으로 그가 이전에 상자 속으로 떨어뜨렸던 연필이 굴러옵니다. 벤은 이건 분명 아까 상자 속에 넣었었는데 하면서 연필을 주워들곤 상자 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것입니다. 편지에 쓰여있던 그것입니다. 정말 이 장면이 나오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구조로 사람 얼굴이 상자 속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와, 이 딱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기괴함이 느껴지거든요. 사람 얼굴도 뭔가 사람 같지도 않고 그 박스 안에 저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데 정말 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괴함이 정말 끝을 달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어둡디 어두운 박스에서 자신의 머리를 꺼낸 채 둘을 지그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둘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그것에게 말도 걸어보고 화도 내보지만 돌아오지 않는 대답에 벤은 션에게 전화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가지러 가는 그 순간에 상자 속 그것의 눈동자가 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뭔가 이상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괴함이 느껴졌는데 이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기괴함을 계속 마음속에 가진 채로 영화를 지켜봤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벤은 션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전화에선 계속해서 자동 응답만이 흘러나왔습니다. 레이첼은 계속해서 션에게 전화해보라고 벤을 재촉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전화를 하고 있다며 그만 이야기하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그를 재촉하는 레이첼의 목소리는 그녀가 말한 것이 아니라 상자 속에 있는 그것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자 속의 그것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서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의 입은 보이지 않지만 안면 근육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벤과 레이첼이 한 대화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는 듯한 이 상황에 벤은 일단 이곳에서 빠져나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레이첼은 편지에서 보았던 그 문구를 다시 기억하고는 그것에게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눈을 돌리면 안 되는지 실험을 해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서로를 쳐다봤다가 다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초가 1시간 같은 시간을 견디면서 하나 둘 셋. 둘은 다시 그것이 올려져 있던 식탁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엔 이전보다 조금 더 나와 있는 그것이 있었어요. 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당황하는데 그것이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레이첼의 목소리가 아니라 션의 목소리입니다. 벤, 그것을 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마. 분명 션이 왔을 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말한 내용은 편지에 적혀 있던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것은 션의 목소리로 편지에 적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벤과 레이첼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일단 소름이 한 번 돋았습니다. 그것이 이 둘에게 말을 거는 그 상황조차도 말이 안 되고 아찔한 경험인데 분명 아까까지는 이 둘의 말을 따라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레이첼이 읽었던 편지의 내용을 션의 목소리로 말하는 것 자체가 점점 알 수 없는 기묘한 구렁텅이로 나를 끌어내리는 듯한 기분마저 들게 합니다. 벤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한 건지 션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레이첼을 의자에 앉히고 식칼을 쥐어준 채 상자를 감시하게 합니다. 레이첼은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벤은 션을 찾아 홀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두 사람에게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벤은 차를 몰아서 션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션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자동 응답기에 벤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션,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이유라도 이야기를 해줘. 그것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고. 그제서야 전화를 받는 션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을 걸었다고? 내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라니 무슨 말이야? 레이첼이 거기 있었어? 션은 벤이 혼자 있는 줄 알고 상자를 넘긴 겁니다. 그리고 션은 분노에 차 소리칩니다. 왜 네가 보고 있지 않은 거야? 상자는 내가 너한테 준 거잖아. 근데 왜 그녀가 그것을 보고 있냐고. 벤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어야 하는 존재는 그녀가 아닌 그 선물을 받은 벤이 보고 있어야 했던 겁니다. 벤은 그 이야기를 듣자 정신을 반쯤 놓은 채 차를 돌려 미친 듯이 집으로 향합니다. 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엔 레이첼의 생각뿐입니다. 벤이 도착한 집은 이미 난장판입니다. 전등은 꺼져 있고 스위치는 부서져 있습니다. 식탁 위에 있어야 할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레이첼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무나도 이질적으로 활기찬 그녀의 목소리.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벤은 내려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하에 있는 침실에선 물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벤은 그 물소리를 따라서 화장실로 향하게 되는데요. 화장실에 있는 샤워기에 물을 끄려고 하지만 저절로 물이 꺼지며 욕조 안에 사람의 형체가 나타납니다. 그는 그것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난 널 보고 있어. 지금 널 보고 있다고. 하지만 큰 소리에 놀란 그는 사람의 형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벤은 욕실에서 도망칩니다. 그녀가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그는 서둘러 도망치기 위해서 계단으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발견하게 됩니다. 계단 위에서 그를 내려보고 있는 4명의 실루엣을. 더 이상 침실로 도망갈 수도 계단 위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침실에 불이 켜지게 됩니다. 문득 침실을 쳐다본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 속에서 그를 쳐다보던 그것의 얼굴을. 그는 어디를 봐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계단 위를 쳐다보면 그것이 움직이고 그것을 쳐다보면 계단 위의 그것들이 점점 내려옵니다. 번갈아가며 그것들을 보던 벤은 문득 침실 안에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벤의 시선이 그것의 손으로 향합니다. 그것의 손 끝에는 전등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벤의 바로 앞까지 다가온 계단 소리에 그는 고개를 돌립니다. 그리고는 불이 꺼집니다.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전에 리뷰했던 커브 영화와는 또 다른 느낌의 공포감을 느꼈거든요. 이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뭔가 해명되지 않는 알 수 없는 정보에 대한 공포를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감독님이더라고요. 영상을 보는 내내 과연 저게 뭘까? 저건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작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스테리한 공포심을 잘 만들어내는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영화 리뷰를 위해서 두 번, 세 번 돌려보면서 알게 된 그런 떡밥들이 있는데 영상 중반에 벤이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움직일 때 그것의 눈이 벤을 따라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마 그것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재미있었던 떡밥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레이첼 같은 경우 벤이 레이첼에게 칼을 쥐어주거든요. 그것을 보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칼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벤이 잠깐 이렇게 부엌에 갔다 오게 되는데 레이첼이 그 순간부터 되게 멍한 사람처럼 됩니다. 뭔가 혼이 빠져나간 듯한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걸 보면서 되게 뭔가 상태가 이상하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레이첼이 혼자서 그것을 보고 있고 벤이 다른 곳을 갔다 올 때마다 레이첼이 그런 식으로 좀 멍하게 바뀝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벤이 그것을 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이제 막 올리기 시작했다 보니까 아직 영상 컨셉이라든지 전개 방식 이런 게 잘 안 잡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재미있었던 영상은 이런 방식이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고 싶은 영화 리뷰가 있다면 댓글로 영화 제목을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